고요한 주택가에 어둠이 내리면 남몰래 지붕으로 올라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날 죽이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선인장 가시를 이렇게 다 해놨어. 하지만 수많은 선인장 화분도 막지 못했다는 뭔가는 바로 이 쓰레기 다 잃어가지고 개똥하고 몇십 배. 야 이거 전부 그 사람 다 버리는 거야. 쓰레기입니다. 고약한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발 쪼개 고무장갑 자기 뭐 걸레 닦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개똥도 막 이제 집안에까지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꼬만 걸 다 던지고. 재활용 쓰레기는 물론 폐진 걸레에서 고무대야 심지어 의문의 변까지 던지고 간다는 누군가. 게다가 최근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물 곳곳에 버리는 탓에 어느새 미순 씨의 빌라는 동네 고양이들의 밥집이 됐는데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직접 비닐 천막까지 쳤다는 미순 씨. 그래 저쪽 지붕 말레 던지니까 다리가 와가 지붕 말레 던질 수가 없잖아. 가정이 했는데도 또 이 안을 또 던지라더라고. 이상해요. 앞집에 요 아니면 던질 사람이 없다.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지붕으로 쓰레기를 던질 만한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억울하죠. 그냥 난데없이 날벼락 맞았다니까. 나무라고 하고 너무 지금 만지고 쓰레기 깨지겠나? 얼마야 어디는 안 버리고. 우리 어디 그 버린 분이 있나? 이거 사는데 이거 버리지 그거 마루 버리는 거. 궁금증이 커질 무렵 미순 씨에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순 씨의 집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그녀 소유의 3층 빌라에서도 얼마 전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이는 오물 테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발견된 똑같은 내용의 음식물 쓰레기. 범인은 미순 씨 소유의 건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체 모를 범인의 테러에 불편을 겪는 건 미순 씨 건물의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문에다가 씹을 던지고 자기가 먹던 건지 썩은 건지 종이컵에다 생생하게 아주 담아가지고 대문에 좀 떠있다니까. 투척을 해야 된다 카라만은.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이래 돼 있고 막 벽에도 막 묻어 있고 이래가지고. 더욱 섬뜩한 건 그녀에게 걸려온 낯선 이의 전화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 사람. 집 있는 것도 아는데 익하더라고. 내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 이 사람이. 토크 아닌가 싶어가. 정상적이면 그러겠어요. 그날 이후 미순 씨는 혹시 모를 걱정과 두려움에 안정제 없이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 범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미순 씨는 건물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교묘히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범인 때문에 어느새 4대로 늘어난 감시 카메라. 그 공포를 있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혹시 혼자 있는 거 알고 해꾸지하고 날 죽이기도 한가 오면 그래 카메라 보고 자다가 지제 잠든다. 5년 전부터 아예 CCTV 화면이 있는 거실로 이부자리를 옮겼다는 미순 씨는 망치를 베개 아래 숨긴 뒤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오늘도 쪽잠을 자는데요. 이 공포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런데 CCTV 속엔 단서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무렵 골목 담장 구석에 숨어 주변을 살피던 한 중년 남자. 그리고 잠시 뒤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던집니다. 다음 날에도 미순 씨의 집을 향해 뭔가를 던지고 빠르게 사라지는 오물 투척범. 그의 정체는 누굴까? 세입자만 사는 3층 건물 그 옆집 아저씨라 하는 거 알았고 얼굴도 모르는 젊은 남자가 그런다고 상상도 안 했지. 범행 이후 태연하게 미순 씨 소유의 빌라 옆으로 향한 그는 바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던 옆집 남자였습니다. CCTV에 남자의 모습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 11월 말. 위에서 던졌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1층에서 3층까지 단숨에 쓰레기를 던진 그는 지난해 말에도 미순 씨의 건물에 쌀과 게 배설물을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도 쌀을 흩뿌리고 사라진 그는
올해 초에도 미순 씨의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옆집 남자 최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CCTV에 포착된 장면을 증거로 제출한 미순 씨의 가족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도중에도 남자의 범행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낮엔 음식 배달 일을 하고 퇴근 후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남자. 하지만 걷는 동안에도 남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오직 미순 씨의 집입니다. 산책을 마친 남자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예술에서 방송 중에서 나왔는데 저는 뭐 잠깐만 얘기 아니 사장님 아니 그래 이유가 뭔데요? 저쪽 건물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신다고. 그런데 쓰레기 투척에 대해 묻자 최 씨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왜 도망가시는데요? 왜 도망가세요? 최선을 다해 뒤를 쫓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최 씨. 남자가 다시 집 앞에 돌아온 건 1시간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선생님 알았어요. 그러면은 경찰 부르시고 그래 내 혼자 왜 나쁜 놈 돼야 돼?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맥주 하나 마셨는데 좀 용해라고. 아니 저도 맨날 이렇게 버리는데 기분 나쁘니까 저도 버렸어요. 사실 버린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니 여기 집 좀 나갔다니까 나도 할 말 있으니까. 자신이야말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침입의 피해자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슨 쓰레기 투기로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담 넣어 쓰레기 버린대. 담을 넘어서 쓰레기. 한번 올라왔어요. 내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고만 해도 몇 분 다 갔는데. 자신이야말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침입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담그죠. 네. 저는 담 넘어가지고 연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요? 이 집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매공자 지금까지 다 먹은 거예요. 아 누가 여기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담을 넘어가지고 놔두고 간다고요. 사람을 시비를 계속 건다니까요. 까만 사람을. 맺힌 사람이요? 그래 이집 1집 3층 중에 누구 있죠? 무슨 소리요? 제가 CCTV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람이 맞다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겪어왔으니까. 벌써 10년째 미순 씨네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최 씨의 집에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마당 곳곳은 물론 건물 안까지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했다는 남자. 그래 제가 요 혼자 사는데 불안해가지고 사람만 나가면 담 넘어가지고 그래 지금 보세요. 지금 담 못 넘어서 이제 이러면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낚시거든요. 누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늘 불안하다는 최 씨. 여기에 안 사시는 저 아주머니가 와서 여기에 던지신. 아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했는 게 아니겠죠. 여자분이니까 누굴 시켰겠죠. 뭐 시키든지 뭐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했든지 뭔가 둘 중에 뭐가 있겠죠. 집주인인 미순 씨가 세입자들을 시켜 자신의 집에 담배 꽁초를 버린 게 분명하답니다. 그리곤 삼자 대면을 하겠다며 성큼성큼 미순 씨 가족에게 향한 최 씨. 집주인분이 전혀 지금 모르시고 하는 건지 알면서 뭐 하는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에 담을 자꾸 넘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라고 좀 놔두고 하고. 아니 그럼 그쪽에서는 쓰레기 안 던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러면 5년이 아니고 나는 아주머니 10년 넘게 너를 당했던 사람이야. 나는 살려도 나는 이상합니다. 미순 씨가 이 빌라를 산 건 7년 전. 그런데 왜 남자는 10년 전부터 미순 씨가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걸까?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3층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애 방인데 여기 아이고 완전 밀봉 해놨어요. 세입자의 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옆방 창문은 어떨까? 이거 장난이 안 되나? 네. 여기도 방청망이 있다고. 이거 혹시 나가? 이거 왜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세입자는 흡연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최 씨와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자꾸 신고를 해갖고 선생님한테요? 자꾸 나를 콕 집어갖고 내가 자꾸 담배 꽁초에 버린다 하고 선생님 피는 담배인데. 떨리죠. 한때 최 씨의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세입자. 오토바이 대거든.
낙서만 해놔갖고 그뭐 나는 네가 했는 짓을 안다 하고 네가 뭐 쓰레기 갖다 놨니 하고 뭐 그럼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 쪽에서요 사람을 갖다가 다친 사람이 됐으면 사실 미순 씨의 건물에서는 최 씨의 집 옥상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려고 해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 진입이 쉽지 않고 늘 현관문을 닫고 지내는 최 씨의 계단에 담배꽁초를 놓고 오는 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린 최 씨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저도 뭐 잘못했어. 그런데 인정하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쓰레기 계속 또 던지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저는 사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약속을 받아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진짜 답답한 게 이거밖에 제가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지금 답답하네요. 그래서 저 CCTV 바로 달 거예요. 끝끝내 자신의 피해를 강조하고 떠난 최 씨. 유화적인 그런 어떤 그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심리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수사기관에 최 씨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었다. 우리 시인하고 다 그 반성하고 조사받고 마무리되었고 또 그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럽니다.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했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획 치료도 받고 진심으로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도 염두를 하겠다고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신만의 강박에 빠져 수년간 미순 씨를 고통스럽게 했던 최 씨. 달라지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 거겠죠? 미순 씨 역시 의심했던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지시면 좀 하시고 이래 지내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갈등이 깊었던 만큼 일상도 한순간에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멀지 않은 봄처럼 이 동네의 평화도 저만치에서 다가오는 듯합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를 품고 말이죠.